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3월달 첫 주에 여러분 이제 국교론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는 국교론의 이 개론서를 바탕으로 내용들을 조금 심화 구조화하는 그런 이제 단락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3주에 걸쳐서는 바로 독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그렇죠. 첫 번째 강좌는 우리가 이제 독서 교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에 했던 우리가 국교론 독서책입니다. 그죠? 자, 1월 달에는 우리가 여러분 뭘 했습니까? 바로 이제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호수를 여러분 암기를 좀 했죠.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특히 이 국교 같은 것은 여러분은 이제 교육과정과 성취호수를 완벽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정답은 바로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요소에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여러분 1, 2월 달에 했던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그 파트에서 개론서를 이제 보완을 해서 내용을 조금 심화시키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교재와 그 다음에 이제 공략집, 이 공략집은 성취요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이 교재에다가 여러분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또 참고해서 봅니다. 그 다음 주 내용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 독서 교육론을 이제 하는 주 이제 심화 교육론이 이 두 가지를 선생님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이제 보완을 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사회평론에서 나왔는 그랬잖아. 독서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순영 교수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5분이 지었던 바로 사회평론에서 나온 독서교육론. 요 책을 이제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하고. 자,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 보세요. 국교론의 가장 이제 여러분 선봉자다 하는 이제 대표적인 교수님께서 우리 어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박용록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용록 교수와 노명환 교수가 바로 1세대 우리의 국어 교육론을 도입한 사람이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처음 도입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찌됐든 이제 박용록 교수가 전 독서 교육론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조의 독서 교육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작문 교육이나 독서 교육이 전부 구성주의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지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이 책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이 박용록 교수나 노명환 교수가 일리노이대, 즉 미국의 일리노이대에서 교육 심리학을, 인지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지 심리하니까 인지 이제 사회 구성주의를 우리나라 처음 도입을 해서 바로 이 구성주의, 형식주의 교육에서 구성주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시험 시스템이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수능 국어다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언어다. 국어가 아니라 언어 이렇게 했죠. 언어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전공 교육을 가르쳤고, 그다음 언어다 이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구 과목으로서의 국어를 이제 집중을 두고, 즉 쉽게 말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대표적인 게 바로 인지 구성주의가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이제 대표적인 강의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세대 이제 우리가 독서 교육론이라는 책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2세대의, 그렇죠. 2, 3세대의 교수님들이 이제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핫한 교수님들이 주로 적은 이제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이 프린터들을 보면은 프린터가 이제 3장이 이제 여러분 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 요 교육은 전부 다 선생님이 이제 했던 이 사회평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독서, 박용록 교수의 이제 이 독서, 이런 출판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거는 조금 오래된 거고, 요즘은 정보판이 많이 나와서 출판에 다른 문제인데, 박이정에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락이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주로 이제 임용교재나 이런 것은 영락 출판사나 사회평론에서 많이 내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물론 다른 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이제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프린트를 이제 책을 구태여 안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돼서 깊이 보려면은 이 책을 이제
구입을 해도 좋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참고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에 발췌를 해서 이 프린트를 이제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여러분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책에 이 독서 이제 여러분 국교련 독서책의 여러분 내용 정리 부분에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또 교육론, 즉 쉽게 말해 여기 나오는 다양한 교육론의 책을 어떻습니까? 요점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보완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주 파트마다 뭐를 전제로 깔아야 됩니까? 우리가 1, 2월 달에 했던 교육과정 해설서와 그다음 성취 기준 요소를 이제 여러분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1, 2, 3, 4월 달은 우리 무슨 과정이다? 바로 이제 뭐다? 분석하고 예측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식을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서답형이기 때문에 주관식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한 지식을 써야 됩니다.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절하게 그렇잖아요. 서술적으로 설명적으로 암기를 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을 암기를 해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고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나머지 이제 어떻습니까? 생각들이나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자, 국교련 중에서 독서에서 여러분이 이제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개론서를 바탕으로 그럼 뭘 이제 바탕으로 한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1, 2월 달에 배웠던 교육과정 해설과 그렇죠. 이 교육과정 해설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성취 기준, 그렇죠.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이 말입니다. 바탕으로 뭘 하게 돼 있다?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론서들입니다. 개론서. 이 심화 개론서를 종합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어때? 영역별로 내용을 뭐 한다? 정리를 구조화한다. 영역별로 내용을 구조화하는 강의가 바로 지금 3, 4월 달에 주로 강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3, 4월 달에 이루어진다는 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했던 어떤 내용 요 이제 내용, 요건 1, 2월 달에 우리가 했으니까 요것을 바로 반드시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그렇죠. 선생님 이 교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요 내용이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용 정리, 요것을 바탕으로 내용 정리하는 시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내용 정리가 이미 이 책에 돼 있는데, 개론서, 아까 말했던 요 두 가지나 이제 영락에서 나왔던 이제 독서 경론, 이런 것을 이제 바탕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보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보완한 내용은 프린트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그래서 더 깊게 알고 싶으면 이 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제 같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그런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구입을 해서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프린트라든지 이 내용만 이제 그다음에 또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앞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책을 볼 때는 실제로는 바로 뭐다? 그렇게 뭐예요? 체계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필요한 내용 이거는 그야말로 개론서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고 뭐 답답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췌독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어느 부분을 선별적 독서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론서를 볼 때는 선별 그런 걸 요걸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해서 구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또 요 책은 보면 요 내용 정리 받아 그다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기출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다 7, 8월 달에 가면은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이제 3, 4, 5, 6월 달에 가면은 이 기출과 교과서를 이제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기출과 교과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바로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 2월 달에 하고 이것을 이제 우리는 3, 4월에 하고 요것을 뭐 하나 5, 6월 달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과 교과서, 이 교과서는 성취 기준으로 이제 실제로 예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바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1교시 했더는 여러분 지금 3월달 내용에 대한 안내기 때문에 그래서 1교시 OT를 조금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뭐를 우리는 본다? 수험생이라는 걸 여러분 뭐 잃지 마세요. 알겠죠? 수험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이유도 바로 뭐 시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걸 항상 명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자적인 그런 어떤 풍을 조금 버리고 실용 노선을 좀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용 노선. 즉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좀 공부를 조금 합니다. 알겠죠? 실용적이게. 그렇죠. 현실적인 노선 공부를 조금 하라 이 말. 학자풍의 그런 공부 방식을 조금 버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경제성을 따지면서 공부를 좀 하라. 공부를 하더라도 다른 것을 완벽하게 다 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개인차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래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적은 파트를 하고도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파트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수험생이나 이런 것을 이제 자세를 할 때 항상 선생님이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백종원의 이제 골목 식당을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그 골목이나 그 집 주인에 맞게끔 종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레시피를 이제 조금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 것 같다. 백종이 같이 많은 게 어떻습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장사가 될 수, 그러니까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동네 특성에 맞게끔 가격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끔 보면은 많은 게 무조건 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가게 주인이 있으면은 백종원 씨가 어떻습니까? 그걸 이제 만류를 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때요? 바로 노동의 대가라든지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으면 이익이 조금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익이 안 남아서 지칠 수가 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초심을 잃을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격을 올리라 이런 이제 가게도 있었잖아요. 그다음 또 어떤 데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잖아요. 음식에 비해서 너무 비싸니까 가격을 낮추어라. 골목에 맞지 않다. 너무 많은 게 자존심이 너무나 이제 그렇잖아. 뿜뿜거려가지고 자기 음식에 너무 강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는 거는 백종원처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온 겁니다. 그 사람 장사를 처음 창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온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많은 게 시험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을까는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뭘 보라 그랬어요? 기출을 한번 보라 그랬죠. 기출을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5, 6월 달에 하는데 왜 보라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1, 2월 달에 기출을 볼 때는 뭐를 본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지 말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스타일로 나왔느냐는 어떻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감각을 좀 익히는 겁니다. 감각. 알겠죠? 빠르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바로 많은 게 이 내용을 기출에 대한 분석 특강을 조금 보세요, 먼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나왔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제 합격이 갖고 어떤 스타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에다가 선생님의 강의 이제 특징을 접목을 빨리 시키면은 그만큼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골목식당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레시피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예 레시피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하고 있던 종목을 아예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맞으니까 그 음식 종목을 아예 바꿔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고, 원래 또 종목이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라, 변화를 주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바로 선생님이 이 적중도 분석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적중도가 높았느냐? 그러면 나는 자기가 공부를 해온 것이 선생님하고 안내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적중도가 떨어졌을까? 왜 나는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적중도가 낮았을까? 이 말입니다. 왜 시험을 못 봤을까? 그걸 조금 분석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분석이 조금 필요하다. 그걸 이제 안내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런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본 사람도 있겠다. 조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선생님이 이제 임용 강의를 한 지는 한 이제 10년이 됩니다. 그렇잖아. 10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이 이제 보면 합격자가 여기 쭉 있죠. 그렇잖아요. 31명부터 작년에 이제 최고의 이제 여러분 뭐예요? 적중들에서 43명이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인원들을 쭉 보면은 실제적으로 선생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렇게 매년 선생님이 이렇게 합격자를 공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합격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두 명 한 거 가지고 뭐 특강에서 뭐에 그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어쩌 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선생님의 합격자가 쭉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이제 여기 적중도 특강이 있겠지만은 뭐다 엄청난 뭐다 적중도를 이제 이루었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그 방법을 따라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보면 선생님이 한 10% 정도의 합격자를 내는데 작년에는 뭐 전체 모집인은 10%가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300몇 채 안 뽑는데 그렇잖아요. 300 정도 뽑는데 사수장 같으면 엄청난 이제 효과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그다음에 그 합격 연상이 이제 우리가 여기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렇죠. 예시답이 있고 그다음에 문학이나 국교론에 지금 오늘 국교를 하니까 국교론의 적중도를 여기 이제 이 강좌가 올라가 있으면 해설 특강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 안내를 조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그렇게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강좌 안 되니까 꼭 한번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게 합격자 선생님들의 특강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1차 그렇잖아요. 1단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역별로 그 연차별로 합격자 선생님이 이제 6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강좌가 안내된 게 있습니다. 5분들이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하는데 지금의 사태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태가 진정되면은 또 다른 지역에 그렇잖아. 다른 지역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충청권부터 이제 우리가 경기, 서울, 강원권에 이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격자 특강을 했습니다. 그다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사태가 진정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청 이남 지역에 이제 합격자 선생님 제주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합격자 선생님들의 이제 합격자 특강을 조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내를 조금 받겠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뭐 방법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그건 취사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독서를 하지만은 여러분 바로 뭐라 그랬어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합격자 있지만은 뭐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자신의 배경 지식과 경험, 그다음 맥락이죠. 목적과 그랬잖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하는 거예요? 요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재구성이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하는 이유도 이런 합격자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이나 선생님의 이제 그 다음 적중도 내용들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에 지식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거기서 어떻습니까? 보완을 해서 재구성해서 새로운 뭐에 로드맵을 짜는 겁니다. 원래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갈 것인지를 조금 방향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것 지식은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뭘 강의를 한다. 자, 목적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3, 4월의 강의는 바로 뭐다? 바로 파트별로 어떻습니까? 영역별로 뭘 하는 거다? 내용을 바로 뭐예요? 개론서를 심화하는 겁니다. 내용을 심화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심화된 내용들을 바로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개론서에 있는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종합해서 보는 그런 이제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론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쉽게 말해 교육과정 해설이나 뭐 성취 기준에서는 아웃라인만 제공을 합니다. 방향만 제공해요.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거기서 다루지를 못하죠. 그렇잖아요. 일종의 교육의 방향 제시 지표에 해당하니까 지표. 그러면 그 지표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상세한 심화 개론서의 이론은 바로 이제 오늘 지금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느냐? 교육과정 해설과 성취 기준이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3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암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있죠. 그러면 이 스님들이 왜 그렇게 합격을 했는지를 이제 보면은 철저하게 바로 그것을 자기화시켰다. 지식을 뭐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단권화시켜서 반복해서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것이 이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절대로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들도. 그래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우스갯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자기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다. 재구성해냈다는 걸 이제 우리는 공통점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자,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는 이제 내용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달려면은 1년 커리를 항상 조금 많은 게 어떻습니까? 공부를 할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즉, 한 사람의 강의나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전체 1년의 커리를, 그렇죠, 완벽하게 조금 소화시켜서 자신의 학습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값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프리패스 강의를 이제 쭉 하면은 우리가 전체 1년 비용에서 조금 싸게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반기 기록을 하려면 대부분이 우리가 이론 강의입니다. 6월달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와 실전 모의고사가 됩니다. 7, 8월부터 이제 우리가는 뭐다? 이제 9, 10, 11월까지. 그래서 5달 동안에 이제 우리가 실전 이제 우리가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 편을 바탕으로 실전을 가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5, 6월 달보다 많은 게 준팩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 2월 이나 이제 3, 4월에 이론이 조금 돼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다시 5, 6월 달부터 그랬잖아요. 다시 쌤이 이제 전체 패키지를 1년 패키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4월 달에 다시 강의 안내가 될 때는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뭐다? 다시 이제 전체적인 강의 안자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상반기를 듣는 사람 7, 8월부터 하반기 이제 패키지를 이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을 갈 테니까 조금 선택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좀 안내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서교육론은,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 독서교육론의 지식을 여러분 한번 많은 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공략집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죠. 공략집을 보면은 여러분 독서 구조와 단권화된 게 하나가 있죠. 그렇잖아요. 교재를 한번 펼쳐보세요. 그렇잖아요. 교재를 보면은 공략집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때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독서에 보면은 우리가 29쪽에 있죠. 29쪽에 보면은 있는데, 그 내용들, 29쪽의 내용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로 어떤 내용이다. 즉,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독서 29쪽에 있는 내용은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서의 바로 어느부터, 그렇잖아요. 실제로 바로 뭐 하는 게 독서 지식부터 기능 실제.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버려요. 전체 항상 선생님이 강조를 하지만은 전체 내용이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한눈에 여러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1, 2월 달 우리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1, 2월 달에 이걸 이제 외워두라 그랬죠. 외워두라 그랬으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심화 개론설 강의를 오면은 여러분 항상 이제 우리 이걸 지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로 어떻습니까? 도입을 지키고 전개 부분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 및 뭐 하는 거야? 평가하는 것을 이제 지키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나 일일 완전학습을 구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일일 완전학습을.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도입 부분에 난 것은 바로 우리가 뭐나 우리가 학습전, 여기는 이제 뭘 생각해? 학습전입니다. 학습전 단계. 그럼 학습 전 단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서로 치면은 바로 뭐 하는 게 독서 준비 단계입니다. 그렇죠? 읽기 전 단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작문으로 치면은 뭐가 됩니까? 계획하기 단계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면 독서로 치면은 바로 뭐예요? 읽기 전 단계입니다. 읽기 전 단계. 즉, 준비 단계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작문으로 치면은 뭐가 단계가 된다? 계획하기 단계가 된다면 계획하기 단계, 계획하기 단계를 이제 한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뭐다? 우리가 이제 읽기 전 단계나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 뭐다? 계획하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목적입니다. 그렇죠? 목적을 확인하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목적을 확인하고 설정을 한다 이 말이죠. 목적을.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오늘 뭘 배운다? 독서잖아요. 그죠? 독서. 국교론 중에서 3주 동안 독서를 배우게 됩니다. 이 독서를 배우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배워나갈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째가 목적 확인했으면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바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보는 겁니다. 연상하기를 통해서. 그러면 독서라는 그러면 연상 조건이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한 장째, 독서라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용 체계를 먼저 봐라 이 말. 그걸 이제 우리가 배경 지식을 활성화 조금 시켜봐라 이 말입니다.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것인지를 예측하고 질문을 하라. 이것이 바로 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한다?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오늘 설정한 범위를 어떻게 내가 이제 하고, 선생님아, 요때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해오는 거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선생님하고, 요거하고 이제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하고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제 해줄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기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상호평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뭐다? 우리가 4시나 4시 반에 끝나고 나면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바로 상호 점검하는 시간이 있죠. 상호 평가하는 시간이 있으면 오늘 배운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전략을 꾸려나가는 겁니다. 자, 이 수업 방법은 전부 우리는 뭐에 입각하는 거다? 구성주의에 입각한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구성주의는 바로 뭐다? 과정 중심이다. 전략 중심이다. 활동 중심이다. 이런 걸 항상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랬잖아요. 구성주의다. 이 말은 뭐가 됩니까? 바로 뭐 하는 게 과정 중심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로 중심이 돼 있다? 전략 중심이다. 그 과정별 단계별로 어떤 전략을 이제 수행할 것인가. 이걸 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활동 중심이다. 나는 활동 과제가 뭐냐.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요 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독서라는 전체 내용의 바로 뭐다? 우리가 지식 파트 한번 이제 이거는 백지에 써라 그랬죠. 그러니까 백지에 쓰면서 사고구수를 자꾸 해보라고. 이건 다 외우고 있으리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강의를 들은 사람이다 안 들은 사람이다 관계없어요. 선생님 저는 강의를 일일 달 안 들어서 이건 잘못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지금 3월 달에 개념 이론은 바로 뭐예요? 강의를 안 들었다는 거는 뭐예요? 1, 2월 달에 자기가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안 들었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모르면은 바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 바로 자기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됩니다. 난 처음 들으니까 안 된다. 그건 핑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커리 순서대로. 그러면 자기가 늦게 좀 들었으면은 1, 2월 달에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보완을 해야 돼. 그래야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뭐다? 한번 외워보세요. 지식이라는 파트 안에는 전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큰 파트 안에는.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기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실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내용 체계입니다. 그렇죠? 내용 체계. 그러면 이 안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체 몇 개가 있다? 지식 안에는 독서는 많다 그랬죠.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독서의 특성, 글의 특성, 독서 과정과 방법, 그 다음에 독서 맥락, 그 다음 독서 역사와 가치, 그 다음에 바로 독서와 매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여기 교육과정 해설 쓰자는 거, 그렇죠? 그러면 요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요게 맞는 이제 성취 기준이 이제 여러분 같죠. 요거는 우리가 했던 거니까.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을 했으면은, 그렇잖아. 지식을 했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또 뭘 하게 돼 있습니까? 바로 기능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겁니다. 기능. 자, 여기는 교재를 보세요. 그치? 29쪽을 공략법을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29쪽이.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온 것을 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PPT를 띄워놓은 거고, 교재를 보세요. 교재. 그러면 이제 지식 기능 파트는 이게 제일 독서는 요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파트가. 이게 바로 단계별 우리는 의미 구성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능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의미 구성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과정. 의미 구성 과정.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바로 사고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독서는 이제 우리가 의미 구성하는 겁니다. 그랬잖아. 문자를 이제 해독해서 독해하는 겁니다. 독서라는 거는 이제 문자 해독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의미 구성한다는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의미. 그랬잖아요. 맥락에 맞게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등사고로 가는 과정이 기능이 바로 뭐가 된 게 있다? 이렇게 보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다? 이렇게 독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뭐나, 독서 사고 과정 단계,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점검 조절 단계, 이렇게 독서 후조,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그럼 읽기 전에는 준비 단계, 이때는 반드시 뭐, 기능과 뭐로 돼 있다 그랬어요? 전략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뭐 하는 게 그냥 자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어떻습니까? 목적을 우리는 뭐라 그래? 바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동화된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게 자동화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의식화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바로 뭐 하는 게 반복해서 자동화되면 뭐가 된다? 기능이 되는 겁니다. 기능.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 되면서 나온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가 됩니까? 전략이 된다면 전략. 전략이란 말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바로 뭐다?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략적으로 뭐 하나 학습을 하라. 이런 말을 이제 씁니다. 그렇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뭐 요즘 제일 나오면 독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나? 능동적인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독서입니다. 능동적 독서, 능동적 독자 이런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동적 독자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가 된다? 이제 기능 파트가 나오면은 전략적으로 뭐 하는 게 독서하는 독자를 우리는 능동적 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을 잘 사용하는 독자를 바로 뭐다? 능동적 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수행하는 독자를 만약에 스키마 이론이 나오면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하는 독자가 뭐가 된다? 바로 능동적 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죠. 질문하기 전략이나 예측하기 전략이나 요약하기 전략이나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독자가 또 뭐가 됩니까? 능동적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독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딱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뭘 이야기해요? 목적을 잘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잘 활용해서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능동적 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읽기 전이 있죠. 그렇죠? 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읽기 중에 있고 읽기 후가 있습니다. 그럼 읽기 전에는 독서 준비 단계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기 중에는 무슨 사고 과정이 되는데 뭐예요? 사실적 사고부터 어디까지? 창조적 사고까지 이제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적이. 우리 어제도 여러분 뭐다? 문학을 할 때 창조적. 그랬잖아요. 바로 우리 수용과 생산할 때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을 하래요. 그러면 그 비판이 바로 뭐가 된다? 비판적 이해, 창조적 이해. 그 다음에 문학은 바로 뭐 하는 게 감상하는 거니까 감상적 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나 감상이나 창조가 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사실적과 추론적 사고가 전제가 깔려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가 되려면은 그랬잖아.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 전제 그래서 항상 지식은 바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알겠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선후의 인과관계라 상하관계라든지 선후관계나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 전개 방식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이 전부 다 이렇게 많아. 나열, 수직 구조로 나열되어 있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되어 있든지 공간적으로 되어 있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바로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되어 있든지 문해 구조로 관계되어 있든지 비교 대조 관계되어 있든지 핵술 구조로 되어 있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관계를 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집성을 가진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응집성과 일관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식을 공부할 때도 뭘 이야기한다?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그럼 이런 조건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항상 인과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공부를 할 때는 뭐를 잘 기억을 한다? 호응관계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어 선생님들 알겠죠? 호응관계.
그러면 전제이라면은 뭐 하는 거예요? 호응관계 있는 단어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주장이라면 호응관계 있는 게 뭐예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라면은 뭐예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문제이라면은 뭐예요? 해결. 이게 이제 호응관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도입이라면 이런 뭐예요? 정리하는 게 평가. 뭐 그렇죠. 도입이라면 전개, 정리, 평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이라면 중간, 끝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빨리빨리 떠올 줄 알아야 돼요. 단어의 호응관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뭐야? 추론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론적 사고. 그러면 그런 사고가 이제 되려면 우리는 뭘 이제 축적을 해놔야 돼요? 스키마, 배경 지식을 축적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이제 지금 배우게 됩니다. 형식적 배경 지식과 많은 게 그랬잖아요. 내용 배경 지식 스키마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바로 뭐냐? 이 독서 전체 과정을 뭐다? 점검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상인지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바로 뭘 이야기한다? 지금 이제 전체적.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많은 게 교육과정 해설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이제 기출된 영역이 됩니다. 요걸 보고 이제 어느 것을 이제 출제가 될 건지 안 될 것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예측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측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예측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중요도를 평정해서 나올 것을 예측하면서 그놈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수험생의 기본 학습 공부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독서 활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그랬잖아요. 바로 뭐다? 독서 성찰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활용한다는 거는 요즘은 전부 다 뭐예요? 생활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체 비판 요거는 이제 매체하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독서는 바로 뭐 하는 게 실제가 있는데, 그 장문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 숙제도 몇 개로 돼 있습니까? 우리는 4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즘은 들어서 뭐예요? 학습적 읽기가 있다면 학습적 읽기. 그랬잖아요. 학습적 글쓰기가 있듯이 학습을 위한 독서가 있고 학습을 위한 장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4개가 기본적으로 전통이 돼 있지만 정보 전달에 뭐예요? 글, 주장 설득하는 글, 그 다음에 바로 뭐냐? 사회적 상호작용의 글,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 정서표현. 그러면 정서표현의 글은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문학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정보 전달 글, 주장 설득하는 글, 그 다음에 바로 사회적 뭐예요? 상호작용의 글, 그 다음에 학습적인 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독서에서는 실제 중심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지문이 그 글의 유형에 맞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에 따르는 이제 전개 방식이나 구조가 다 있지만은 그것도 같이 이제 알아두고.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 장문을 하면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되니까 독서하고 장문은 바로 우리가 뭐냐? 듣기와 뭐예요? 말하기하고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교수법. 그렇잖아요. 교수법.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 교수법은 여러분 뭐다? 교수법이나 평가는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뭐하다? 독서나 장문이나 화법이나 다 같습니다. 문학이나. 알겠죠? 이거는 이제 전부 공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적부터 뭐하나? 교수, 실제부터 교수법이나 평가는 모든 과목이 뭐하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과목. 즉 쉽게 말해서 이제 화법이나 장문이나 문학이나 문법이나 그렇잖아. 독서나 전부 공통적으로 작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수. 즉 실제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뭐가 되는데 교수학습법, 그 다음에 뭐가 되는데 평가. 이거는 모든 5개의 과목에 뭐에 전부 공용으로 작동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1, 2월 달 할 때 배웠으니까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가 방법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는 지금의 이제 책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다? 중학교 2012 교재. 지금은 2015니까 돼 있는데 한번 여러분 바로 뭐예요? 2012 과정 교재를 한번 보세요. 거기 항목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교과서가 돼 있는지를 알면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참고용으로 한번 보세요. 2012는 이제 뭐 2015 과정은 나중에 몇 월 달 할 때 교과서 몇 월 달 할 때 5, 6월 달에 기출과 교과서를 할 때 그걸 다시 또 항목을 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중학교 1, 2 과정에 한번 보세요. 3, 4, 일단 그러면 독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면 요약하기. 자, 우리 한 설명만 보자. 예측하며, 그 다음에 설명하는 읽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미래엔도 보면 요약하기, 설명하기, 예측하기, 자료 읽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전부 한번 보세요. 거래 유형은 설명하는 거하고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보면은 많은 게 주장하는 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거래 실제에서는. 나머지는 보세요. 요약하기, 예측하기, 자료 읽기, 그 다음에 바로 어떻습니까? 같은 대상 다른 생각하기, 질문하기, 그 다음 거래 표현 방식, 그 다음에 바로 읽기 과정과 원리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전부 뭐 중심입니까?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죠. 전략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약하기 전략, 예측하기 전략, 자료 읽기 전략, 그 다음 같은 대상 다른 생각 이게 바로 뭐예요? 독서 방법이죠. 교수법입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예요. 주제 통합적 읽기. 그 다음 질문하기 전략, 그 다음 거래 표현 방식 전략. 그랬잖아요. 거래 표현 방식은 거래 유형마다 좀 다르겠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기 가치, 이거는 바로 우리가 지식 파트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역사와 가치가 있었죠. 이 가치는 우리가 어제 배웠던 바로 뭐 하는 게 바로 이제 문학의 기능하고 같은 겁니다.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잖아. 그 다음 거래 담긴 삶.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떻습니까? 거래 담긴 삶이니까 문학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어제 문학을 할 때 문학 교육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뭐예요? 그 목적 중에 네 번째 있는 뭔가 총체적인 삶을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독서도 그 글 속에 나타난 삶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마지막에 보면 읽기 과정과 원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읽기 과정과 원리라는 것은 바로 과정이라면 뭐가 됩니까?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죠. 전중후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원리는 바로 뭐 하는 게 원리 안에는 뭐가 돼? 기능과 전략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구성주의는 바로 뭐로 짜여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까? 구성주의는 독서이라면 바로 구성주의에서 독서는 모든 게 뭐야? 과정과 뭐로 짜여져 있다? 원리로 돼 있다 이 말. 원리. 과정과 원리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안에는 바로 뭐가 있다? 기능과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라는 것은 기능이라는 것은 자동화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바로 의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비의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많은 게 목적이 바로 기능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전략, 이거는 이제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방법인데 이거는 바로 전략이라고 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전략이란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과서를 보니까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를 보니까 전부 전략이 뭐로 되어 있어요? 요약하기 전략. 그렇죠. 요약하기. 그 다음에 예측하기. 그렇죠. 질문하기. 그 다음에 자료 활용하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떻습니까?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점검 조절하기. 이런 식으로 전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대해서 나온다? 독서는 교과서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략 중심으로 되어 있다. 즉,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실제보다는 뭐가? 그렇죠. 기능 단락에서 독서는 초점을 두고 공부를. 그러니까 교과서 구성을 보면은 그러면 실제로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서는 어디에 초점을 둬라? 바로 기능, 전략 중심의 학습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독서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교과서 보면 뭐만 있어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설명하는 걸과 주장하는 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독서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정서 표현의 그런 문학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독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문학이라는 작품 분석 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학은 섬세하게 읽기,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 창조적 읽기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에서 이제 정서 표현의 그런 다루지 않고 나머지,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그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화법에서 많이 씁니다. 여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발전에 있기 때문에 화법에서 많이 다루는 실제가 됩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독서를 읽는 거는 바로 정보 전달이나 바로 주장 설득하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교과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교과서 단원 구성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개론서를 보더라도 어디에다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지를 꼭 기억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알아두면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은 심화 이론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좀 집중을 할 것인지 전체가 저 속에서 그다음 교과서 구성이나 전체를 보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장짜리 보면 기출이 쭉 돼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기출 빈도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래서 1, 2월 달에 3, 4를 볼 때는 기출을 볼 때는 문제를 보면 좋겠지만은 문제를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느 파트에서 주로 나오더라는 것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느 파트. 그러면 다음 차례는 어느 영역에서 나올 것 같다. 이걸 이제 예측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는 바탕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단원입니다. 그러면 주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단원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이 말이죠. 실제적으로 주 독서 공부를 하는 데는 우리가 실제로 어디가 됩니까? 자, 독서에 많은 아까 큰 파트로 되면 지식 파트입니다. 그죠? 지식 파트에서 우리가 몇 개가 나와 있어 이렇게 바로 6개의 영역이 들어있다. 이 안에 또 많아 세부적인 많은 거야. 내용들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해설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큰 타이틀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들어있는 세부 내용은 환기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암기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암기부터 먼저 하세요. 알겠죠? 1월달에. 그러니까 큰 타이틀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나머지 많은 게 세부 내용을 자꾸 떠올리는 습관이. 그러니까 시험은 요거 하나가 독서 교재 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세부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다 암기를 하고 있고 할 수 있어야 돼. 사고 구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친구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 할 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문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요거까지도 많은 게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다 담아. 그런데 이제 시험이니까 이런 게 주어지니까 요 자료만 보고 여러분 이 한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 것, 요 자료 안에 이 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책도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쉽게. 그 다음에 또 이 개론서, 각종 개론서 책이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많은 거야.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허블나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제공하는 거는 간단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암기를. 그러니까 그 암기가 언제까지 가야 된다? 시험 치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암기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생님하고 지금 하면 누구든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되면 모르는 사람이 또 반절 생기고, 근데 그 다음 달 되면 더 모르는 사람이 또 더 많아지고, 그 시험칠 되면 또 더 모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다 알았는데 왜 시험 칠 때는 모르냐? 그게 반복을 안 해서 그래요. 반복을.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고 아까 말했던 전체 그러면 이제 독서 기능 파트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파트는 여러분 바로 뭐만 나왔어요? 아까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설명, 정보 전달하고 주장 설득하는 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바로 교수법이 여러분 실제로는 여러 가지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교수법입니다. 독서에서는 바로 뭐가 된다? 직접 교수법, 현실적 교수법, 독서 워크숍, 그 다음에 토의 토론학습. 이게 작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었죠. 그지? 독서 토론이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독서 방법이면서 교수법에 해당하는 게 KWL과 그 다음에 SQ3R 주제 통합적 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전문적 읽기라 그러죠. 그죠? 그럼 이런 많은 게 교수법을 잘 활용하는 게 바로 능동적 독자입니다. 전략적인 독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의 만화,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죠? 평가 방법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거는 꼭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과정평가, 결과평가, 그 다음에 상인지평가. 이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식평가가 있고 비형식평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식을 중심으로 하느냐, 기능을 중심으로. 그러면 주로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결과평가냐, 과정평가.
평가냐, 상인지 평가. 요 안에 또 많은 게 4개씩, 5개씩 들어 있습니다. 또 방법들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활용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이제 활용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많은 게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은 또 많은 게 자기의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점검이죠. 평가라는 것은 자기 점검입니다. 자기 점검을 통해서 뭘 한다? 바로 뭐나 자기의 뭐나 학습 방법을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표를 개선하고 학습 교수 방법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 자료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보다 나은 많은 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학습 태도, 학습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한다. 등수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느냐. 독서는 여러분 심화 내용은 전부 다 3주에 거쳐서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뭐가 된다? 바로 프린트를 주고 했지만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독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지식 파트가 되겠죠. 지식 파트를 하는데 주로 이제 독서에만 첫 시간이니까 좀 가볍게 할 겁니다. 독서 지식의 파트를 하는데 주로 독서 과정과 방법, 그 다음에 전략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서 과정과 방법, 전략,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걸 이제 머릿속에 잘 이제 그려둡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는 바탕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이번 주에는. 그 다음 주 되면은 주로 어디를 합니까? 독서 방법하고. 독서 방법, 요것이 사실은 많은 거예요. KW나 예스커슬이나 또 주제 통합은 독서 방법이죠. 전문적 읽기 방법이면서 교수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독서 방법과 교수법. 즉, 여러분 이야기했죠. 1, 2월 달에는 우리는 뭘 했습니까? 교육과정 해설서를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알겠죠?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왔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심화 교육과정을 심화 개론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두있는 교육과정의 해설을 지키되 어떻게 한다? 중요도에 따라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죠? 출제빈도 아까 말했지 교과서를 봐도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옵니까? 바로 기능 전략 파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교수 학습 방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공부를. 그래서 마지막에 쌤이 많은 게 독서 기능 전략을 할 겁니다. 그 다음 평가, 독서 실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전략은 계속 여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1주에도 2주에도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많은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게 독서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알겠죠? 독서 전략에 대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바로 지식 파트, 독서 과정과 방법 파트.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전략에 대한 것을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개론서. 이제 이 프린터가 이제 개론서를 발췌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독서를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 3주에 걸쳐서 독서하고 3주에 걸쳐서 바로 하는 게 작문을 하고 그 다음에 2주는 바로 화법을 하고 이렇게 해서 8주 동안 우리는 바로 어떻습니까? 공부를 했던 내용을 심화 이론을 우리가 잡아나갈 겁니다. 교재는 지금은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항상 이제 1월 달에 쓰던 많은 게 국교론 독서. 그랬잖아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같이 쓸 주교재로 합니다. 알겠죠? 주교재. 그 다음에 공략적 교재는 이건 1년 교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책도 1년 교재. 모의고사 칠 때도 이걸 씁니다. 이 두 권은 계속 가져오면 됩니다. 이 안에 기출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면은 많은 게 1월 달에 할 때는 교재 준비하는데 왜 많냐 이러지만 실제 한번 하면은 어디까지 1년 동안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교과를 다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거는 프린트를 주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기출도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출책 살 필요도 없죠. 여기 기출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학은 기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책을 꾸리지만은 여기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책을 냈기 때문에 기출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 기출책을 왜 안 내느냐 이러지만 이 기출이 여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종합적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육과정 해설과 그 다음에 성취 기준과 그 다음 개론서, 그랬잖아요. 정리, 그 다음에 개출. 그럼 몇 개가 들어있어요? 4권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책이.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재구성한 겁니다. 그렇죠. 가장 효율적인 책이에요. 이런 책의 구성을 시중에 어떤 강사도 이렇게 해놓은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목적에 맞게끔 재구성하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개론서는 아까 말했던 많은 게 독서 교육론입니다. 기본적으로 바로 영락이나 사회평론이나 이제 여기서 말한 이걸 이제 우리가 박용미 교수가 이걸 이제 한 이유는 바로 여기는 전략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1세대 우리가 뭐예요? 독서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 지금의 야구는 있는 교수들은 2, 3세대 이제 교수들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세대 교수의 가장 대표적인 거 하면은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게 바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바로 어떤 박용미 교수, 그 다음 노명환 교수, 아마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학그다음 김대행 교수,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우리 1세대 수능을 뭐 하는 게 담당하고, 그 다음 구성주의를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근무할 때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우리가 수능을 이제 바로 이제 작업을 했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쓰고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의 임용이나 이런 데 파트에 잘 맞다 이 말입니다. 성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방향이나 흐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중도가 높은 겁니다.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내가 여러분 전문가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 전문가한테 배우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예체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인간문화재한테 사사를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한테 받아야 더 훌륭한 바로 어떻습니까? 예능인이 되니.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유명한 사람을 찾아서 유학을 가잖아요. 세계적인 거장들한테 가서 이제 우리가 봉준호도 보면은 자기도 누구 이제 이번에 오스카상 그 아주 멘토 중에 하나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어릴 때부터 저 거장에 많은 게 그렇죠. 영화를 보고 멘트를 보고 그 사람이 이제 존경을 피해주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룰 모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형태 거기서 하면은 그만큼 좋은 많은 게 전략이나 지식을 공부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올바르게 여러분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런 처음부터 우리 국어교육론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분하고 운 좋게 선생님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작업을 했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방향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인생의 운이기도 하죠. 그때 이제 스님이 이제 동덕에 있을 때 그랬잖아. 연구 주주민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학생부에 있건 다른 데 있었으면 그 참여를 못 했겠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은 운 좋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이게 1세대 책이라면 박영님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2, 3세대 책들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다시 이제 책을 해서 지금 이제 맞게끔 구성에는.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수험생. 요즘 사회평론에서 나온 책이 이제 임용교재에서 제일 많이 보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출판이나 그다음에 영락에서 많이 냈습니다만 지금은 사회평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요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요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오늘 이제 프린트 준 요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이 개론서 3권을 이제 정리해서 선생님이 보완해서 재구성해 낸 게 이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는 파트별로 공부를 조금 해볼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할 테니까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시간에 오늘 3월 달에 독서의 OT를 이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내용 개론서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